있으면 우리 사람들은 그냥 하루 종일 온종일 신경이 다 거기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또 주변에는 아유 허리야 이렇게 달고 사는 분들 있잖아요. 입에. 근데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면 왜 이렇게 아픈 거 티내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라고 그냥 맞아요. 저절로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통증 왜 못 찾고 왜 치료가 안 되고 어려울까요? 네, 이제 주로 정형외과적 질환의 경우에는 수술할 정도로 심하지 않으면 병원에서는 대부분 특별히 할 거 없으니까 그냥 운동하세요 이러고 이제 맞아요. 끝나요. 진짜 너무 진료가. 억울해. 네. 근데 또 이제 이 말을 들으시면 대부분 운동은 치료가 아니니까 아니면 뭐 귀찮아서 아니면 뭐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이제 그 말을 듣고 돌아가시면 이제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그쵸. 또 대다수세요.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은 방치된 채로 또 이제 그 다음 병원 가시고 이제 막 그쵸. 병원만 이제 계속 찾아다니시고 통증은 달고 살고 결국에는 이제 너무 아파져서 처음에는 수술할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그 시간 동안 이제 결국 막 전전하시다가 결국엔 수술을 받으시던지 아니면 이제 너무 악화돼서 이제 운동도 못할 정도로 관리를 포기해버리는 이제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부위 관절통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제 통증 때문에 몸을 똑바로 쓰질 못하니까 처음에 없던 다른 부위 관절통까지도 생기고 또 이제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이게 통증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아니라 뭐 우울증도 오고 스트레스도 증가하고 이제 그런 게 이제 또 활동력이 저하되면서 아주 심한 경우에는 뭐 이제 사실 기억력 저하랑 치매까지도 유발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치하고 조기에 통증을 잡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무릎 통증을 조기에 해결한 그룹과 방치한 그룹을 이제 비교했을 때 조기에 통증이 없어진 그룹이 치매 발병률이 적다는 그런 보고도 있어요. 그럼 그만큼 이제 조기에 통증을 잡는 게 중요한데 사실 특히 이제 서양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이제 운동이 아직 보편화되질 않아서 잘 안 하시는 경향이 맞아요. 있어요. 저희 엄마도 뇌경색이 있으셔가지고 근데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시던 분이거든요. 매일매일. 그래서 와 어떻게 엄마는 그렇게 매일매일 운동해? 대단하다 이랬던 분인데 하셨는데 이제 허리가 아파서 안 움직이니까 우울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제 우울해서 허리가 아픈 경우도 있어요. 맞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까 싶어서 저희가 이제 직접 운동도 가르쳐 줄 수 있고 좀 전문적인 이런 트레이닝 센터를 만들어 보자라는 것 때문에 만들어 왔죠, 사실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니, 사실 운동하라고 보면은 병원에 오면은 저 운동 많이 해요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런데 제대로 된 운동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한 하루에 2시간씩 걷는데 그냥 걷는 것도 아니고 그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냥 이렇게 터벅터벅 이렇게 그냥 뭐 산책. 산책도 아니고 그러고서 이제 운동하셨다고 하는데 물론 그게 운동일 수 있지만 사실 그런 걸로 해서 우리가 바라는 목적을 달성은 없거든요. 그 정도 갖고는.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반성할게요. 그러니까 산책하고 나 2시간 걷다 왔는데 땀도 안 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목적이시 운동을 하라는 말씀이신 것 네. 같은데 저희 엄마도 운동 되게 잘 하셨던 분인데 네. 얼마 전에 제가 너무 운동을 안 하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산책 나가면서 이제 운동을 하라고 이렇게 우리 어머님들 파워워킹 있잖아요. 그걸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폭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넘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아프니까 안 움직여. 그러면 이제 계속 도돌이표로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렇게 되는 거 맞잖아요. 이 프로그램 제가 한번 설명을 네. 해드려야겠어요. 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외국을 다니다 보면은 그 장애인들 굉장히 많아요. 눈에 많이 띄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못 걷는데도 자꾸 이렇게 뭐 힘들게 걷는다든지 뭐 휠체어 타고 간다든지 이렇게 다니는데 우리나라 보면은 별로 장애인이 맞아요. 없어요. 맞아, 안 안 돌아다니시. 다녀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에 장애인이 없는 게 아니라 맞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서 안 내보내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나가고. 그런데 이렇게 뭐 파킨슨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아니면 허리가 아파서 이제 안 움직인다든지 이런 분들이 집에 혼자 있게 되면 이런 그 우울증이라든지 통증이 통증을 불러일으키고 점점 더 외롭고 고립되면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안 아프게 뭐 약을 먹고 치료하고 뭐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내가 사회의 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회화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본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스템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이제 여기서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줘요. 동네 사람들. 그래서 좀 덜 불편한 사람이 많이 불편한 사람을 모시고 센터로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는 것 자체, 사실은 그게 운동도 될 수 있지만 사람 만나서 뭐 버스도 타고 바깥 공기도 쐬고 얘기도 하고 바깥 경치도 보고 이런 사회화가 실제로 치료되는데 훨씬 많이 도움이 되고 이제 사람의 기분을 업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그룹을 운동을 하는 게 훨씬 더 뭐 인지 능력이라든지 치매 이런데 그 개선되는데 훨씬 많이 도움이 돼요. 근데 진짜 제가 오늘 너무 반성하게 되는 게, 왜 우리 집에 환자 이렇게 계신 분들은 그 집은 엄마 그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또 하는 거야? 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런 잔소리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 어서 봤는데 그분들도 자기가 쓸모있는 인간이고 싶어가지고 계속 그렇죠. 그걸 그렇죠.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저희 가족 입장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고 안 다쳤으면 좋겠는데 이제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나가서 사회화 운동을 좀 하고 누굴 보고 이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되겠다라는 거를 그렇죠. 되게 예. 제가 너무 많이 절실하게 네. 느꼈고 실제로 센터에서 보시면 네.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의 그런 효과가 좀 높은지도 사실은 궁금해요. 지금 이제 리피케어 시작하고 지금 총 한 160명 정도의 회원분들이 계시는데 대부분은 탈퇴를 안 하고 지금 처음부터 계속 오신 분들이세요. 그만큼 본인들이 직접 효과를 많이 보고 만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생각나는 분은 한 분은 이제 파킨슨으로 아예 보행 자체가 어려우셨고 휠체어로만 생활하시고 실내에서는 거의 누워만 계셨어요. 근데 이제 리핏에 오셔서 물론 이제 완전히 독립보행은 어렵지만 어쨌든 좀 부축해서 한 사람이 좀 부축해서 걸을 정도까지는 많이 호전이 되신 분도 있고 그리고 뭐 그 외 각종 관절통으로 뭐 수술을 권유받았다가 이제 수술 없이 호전되신 분들은 정말 많고요. 그리고 뭐 경도 인지장애를 진단받고 그 자체로 뭐 이제 엄청 약간 충격받고 그쵸. 우울해지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그 자체로 그 우울감 때문에 또 활동량이 굉장히 적어지셔서 악순환을 코스를 밟고 계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은 이제 운동하면서 다시 좀 활기를 찾으시고 다시 뭐 내가 지금 당장 뭐 치매로 진행되는 거는 아니라는 걸 이제 인지하시고 자신감 얻고 밝아지신 분들도 계세요.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운동이랑은 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진행 과정을 통해서 검사하고 이제 운동을 이렇게 그 리코멘드 하시는지 네. 그것도 좀 설명 좀 이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병원 그냥 물리 치료나 아니면 뭐 그냥 뭐 운동 센터에서는 보통 이제 근력 검사만 간단하게 네네. 체크를 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기능 검사, 신체 능력 검사라고 해서 이제 환자분이 단순 근력 외에도 뭐 악력이라던가 보행 속도 그다음에 걸음걸이 패턴, 뭐 근육 능력 이런 것들을 좀 기능적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검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병원 기계를 이용해서 실제 뭐 팔다리 근육량도 체크하고, 그래서 이런 근육 상태랑 기능적인 부분을 좀 종합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이제 근력 운동 같은 경우도 사실 강도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개인별로 적절한 강도가 이제 보통 이제 근력 운동 하세요 이러는데 사실 부상이 없으면서 운동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각자의 개별 그 부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검사를 통해서 그런 거를 이제 맞춤으로 처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큰 틀은 기본적으로 정형외과에서나 이제 재활의학과에서 권장하는 그 동작들 위주로 이제 스트레칭,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을 골고루 섞어서 진행하게 돼요. 그래서 리핏에서는 이 세 가지 분야를 모두 골고루 포함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짜드리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시니어 환자분들이 좀 부상이 없으면서 운동 효과는 조금 높일 수 있도록 이제 기계 치료, 각종 이제 기계들이 구비되어 있어서 뭐 저부하 공기압 머신이라든지 뭐 이제 끈을 이용해서 좀 스트레칭하는 효과를 좀 높여주는 뭐 레드코드 그리고 뭐 휴버 등의 기계를 이용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신체 능력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룹 운동을 할지 아니면 뭐 1대1을 할지 또 큰 틀이 정해지고요. 3개월 단위로 이제 재평가를 해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제 업사이드 할 수도 있고 운동 프로그램을 바꿀 수도 있고. 이게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 맞아. 이 센터 가서 운동하면 제일 좋은 건 누가 뭐래나. 근데 이 바빠도 내가 너무 바빠. 그리고 집에 있는 할머니도 내가 모시고 가고 싶거든. 근데 못 움직여. 그래서 어떻게 가라고 나보고. 이 센터는 무슨 놈이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 네. 네 그리고 아이고 너 돈 들여서 운동하면 좋지요. 그걸 누가 몰라요? 아 근데 너무 비싸잖아요. 그런 돈이 어디시죠?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아요. 맞죠. 네, 맞아요. 네. 이렇게 비용, 시간, 뭐 장소 다 여의치 않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시 그런 방법도 있나요? 네, 물론 이제 실제 센터 오셔서 하는 게 뭐 사회적, 정서적 효과도 있으니까 제일 좋기는 한데 여러 가지 이유로 오실 수 없는 분들은 트레이너 선생님이 방문을 해서 운동도 시켜드리고 있고요. 또 무료로 운동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운동 방법을 저희가 이제 VOD 만들어서 앱에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필요한 이제 시간과 장소에서 보면서 따라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병원 환자들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유튜브에도 각종 운동 동영상 프로그램을 이제 올려놓고 또 매주 전송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 가지 이유로 오실 수 없으면 집에서 그런 걸 보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제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이 이게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 보면 모든 게 다 의료보험이 돼요. 이런 운동센터에서 나가는 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게 아직은 없고 사실은 이제 치료 위주의 질환만 의료보험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미리 예방하는 게 훨씬 더 그 보험 재정이라든지 그런 데 세이브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게 좀 아쉽고 앞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재정 지원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좀 쉽게 치료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좀 밖에 나와셔서 활동하시고 내가 아직도 사회의 일원이다 라는 걸 이제 그 자각할 수 있도록 자꾸 밖에서 움직이시기를 이제 바랍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술 꼭 해야 할까? 수술 없이 척추관절 질환부터 뇌졸중, 암 수술 후유증까지 당신의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드립니다. 제1정형외과 병원 재활의학센터